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 나의 텃밭에 있는 채소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이곳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농약을 뿌리지 않았고 당연히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 사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채소를 키운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새로 난 잎과 익기 시작하는 열매는 벌레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장마철의 고온 다습한 기후는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장 전체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이곳 텃밭도 예외일 순 없다. 농약 사용을 전면 금지한 원년인 작년에는 텃밭 속의 대부분 작물들이 벌레들의 공격으로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다행히도 아직까지 벌레나 세균에 의한 공격으로 텃밭에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 텃밭 안에서 살고 있는 육식 곤충들이 채소를 먹이로 하는 채식 벌레들을 잡아먹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직 농약의 경험이 전혀 없는 채소들은 스스로 세균의 공격을 막아내며 면역력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은 인간이 농약을 뿌려서 도와줬지만 이젠 채소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토마토 줄기에는 미국 선녀벌레가 나타났다. 선녀벌레는 한번 나타나면 대량으로 번식해서 스치기만 해도 농작물을 죽인다는 악명이 높은 녀석이다. 하지만 나는 녀석을 퇴치할 목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아무리 강력한 녀석이라도 분명히 천적이 존재할 것이고 그런 이유로 농장에 선녀벌레가 대량으로 번식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올해 처음으로 농장에 무당벌레가 생겼듯 아마도 올해나 내년에 선녀벌레의 천적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게다가 선녀벌레의 공격을 받은 토마토는 분명히 스스로 줄기에 면역물질을 만들어 허망하게 죽지도 않을 것이다. 태어난 아기 오리들의 대리모로 라나가 잘 해줄 거라 기대했지만 라나는 이를 거부했다. 밤이 되면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닭들과 달리 머스코비와 오리는 워낙 야간 시력이 좋다 보니 애시당초 속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게 라나뿐만 아니라 흰오리들도 아기 오리들의 대리모가 되는 걸 거부했다. 플랜 A와 플랜 B가 모두 실패로 끝났으니 어쩔 수 없이 플랜 C로 아기 오리들을 키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컨테이너 안에 마련되어 있는 육축이 안에서 지내게 된 아기 오리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굳이 온열등을 켜지 않아도 3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할 만큼 따뜻하고 무엇보다 외부에 어떠한 위협도 없어서 녀석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돼 보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녀석들이 이곳에서 지낼 수 있는 게 최대 1개월이라는 것이다. 덩치로 보면 1개월 자란 오리들은 아직 많이 작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작은 육축이에서 해결하기엔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녀석들에게 엄마의 존재를 만들어주려고 한 것인데 늘 그렇듯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다. 한편 아기 오리들을 거부한 라나는 여전히 포란을 포기하지 않은 채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다. 마음 같아선 그냥 쫓아내고 싶지만 녀석에게도 기회를 줘보기로 했다. 부화기 안에는 머스코비알도 2개가 있었는데 부화 시점은 오리보다 4일 뒤인 32일째이다. 환경이 바뀌게 되면 부화가 실패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라나가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90% 이상을 만들어서 줬으니 라나는 나머지 10%만 신경 쓰면 된다. 과연 라나는 부화를 성공해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까?